현재 테슬라 자동차 1위 기업 자료를 보시면 주가가 룰을 벗어났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1700달러를 넘게 갔죠. 많은 분들이 진짜로 궁금한 건 그래서 주가가 비싸냐 안 비싸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사실 제 생각에 테슬라 주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시장 컨센서스가 전부 제각각이고 그래도 일단 테슬라를 이제 처분하라 이렇게 조언하는 애널리스트가 매수 추천보다 더 많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연 월가 기성 세력이 개미 투자자만 못한 것인지 아니면 개미들이 비정상적인 과잉에 빠졌는지 생각해 볼 때가 지금 되었는데 저는 적어도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라고 테슬라 주가에 의문을 가져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실적이 없어도 기업 가치는 충분히 높아질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21세기 주식시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인정하십니까? 21세기 기술 성장주의 특징이기도 하죠. 주식이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를 더 많이 반영시키는 건 지금 21세기 주식시장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투자자분들도 많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조금 더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실적 없이 업계의 1위 기업이 될 수 있을까? 지금 모든 산업의 1위 기업은 사실 지금 그 산업의 현재 지배자이거나 삼성전자처럼 아니면 적어도 성장이 기존의 1위 기업을 충분히 어느 정도 가시권에서 따라잡았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앞전 영상에서 소개드린 넷플릭스나 페이팔 또 엔비디아가 그랬죠. 그런데 테슬라가 현재 자동차 산업의 지배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성장력을 기반으로 기존 1위였던 토요타를 추월하기에 어느 정도 가시권에 두었나요? 둘 다 아니죠. 사실 아직 따라잡으려면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해도 최소 10년 이상 걸릴 수가 있어요. 혹시 저는 이런 예시가 조금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바람의 아들 야인시대 이런 드라마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이 김두한이 종로를 먹고 오야붕이 된 것도 사실 현재 시장의 지배자이기 때문에 또 유망하고 가능성 있는 청년 김두한이기 때문에 종로의 패자 오야붕이 되죠. 하지만 이 5살짜리 김두한이 내가 김저진 장군의 아들이야. 종로는 이제부터 내가 접수한다. 하면 이게 접수가 됩니까? 아무리 김두한이라도. 그런데 이걸 테슬라는 해냅니다. 수많은 언론에서 새로운 시장의 지배자가 탄생했다라고 하면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자상거래의 대명사 아마존이 2015년 소매 유통업 공룡기업 월마트를 제친 것과 같은 순간에 비유하기도 했죠. 지금 테슬라를 과연 아마존도 그때 그랬잖아 라고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2015년 당시 아마존은 분명히 월마트보다 뚜렷한 성장세를 보여줬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월마트의 매출은 2013년부터 정체 구간에 들어섰지만 아마존은 강력한 시장 입지를 굳히면서 매출이 월마트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지만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새로운 시장 지배자가 되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어느 정도 매출이나 규모가 3분의 1 정도, 적어도 3분의 1 정도, 그리고 성장세가 뚜렷하게 격차가 보였을 때 추월이 이제 시간 문제임을 어느 정도 직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추월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3배 정도 갭이면 오케이. 그런데 현재 도요타와 테슬라의 갭은 어느 정도일까요? 도요타는 연간 이 1000만 대 이상 자동차를 팔고 또 하이브리드 기술력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2019년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폭스바겐 그룹과 도요타가 1000만 대 이상, 현대차가 440만 대 이상을 팔았죠.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시총이 21조인데 테슬라는 19년에 30만 대 정도를 파는데 시총이 무려 300조가 넘어갔죠. 업계에서 총 전기차 연간 판매량이 1000만 대가 넘으려면 앞으로 적어도 5에서 6년은 더 걸린다고 볼 만큼 토요타의 자동차 판매량이 엄청나죠. 테슬라는 이 현재 토요타 자동차 인도 물량이 고작 4% 수준.
매출은 23배나 차이가 납니다. 자동차 산업은 지금 분명 우리 아버지 김좌진 장군이고, 여기서 김좌진 장군은 일론 머스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앞으로 종로를 지배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고작 5살짜리 김두한에게 종로 오야붕을 내줬다고 봐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오야붕이 될 수 있는 이유에는 물론 테슬라 자체 가치가 올라서 될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1위였던 도요타의 가치가 떨어져도 될 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테슬라가 시장 지배자가 될 만큼 기존의 1위였던 토요타가 과연 가치가 떨어졌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가치를 물론 이제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토요타 현재 가치를 조금 상대 평가하는데 이만큼 좋은 것도 없긴 하죠. 토요타가 지금 예전만 못하느냐, 시들시들하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토요타가 2019년 일본 기업 최초로 30조의 매출을 달성을 했죠. 토요타 연 매출은 지금 약 319조입니다. 영업이익이 2조 5천억에 영업이익이 무려 8%나 정도 됩니다. 이 8%가 얼마나 높으냐? 현대기아차가 영업이익이 한 3%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가치를 부과하는 이런 독일차의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5% 정도라고 봤을 때 토요타의 영업이익은 단연 업계의 최상위입니다. 테슬라는 어떨까요? 테슬라는 연 매출이 14조,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정도, 영업이익률이 7% 정도가 됩니다. 이걸 보면 테슬라의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인가요? 테슬라 아니면 토요타가 시들시들해졌나요? 아무리 봐도 그렇진 않죠.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면 기존의 종로의 오야붕이었던 구마적 도요타가 맛이 가서 아직 청년도 안 된 5살짜리 김주한에게 종로를 내주는 상황이다 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여전히 토요타는 이 저유가 시대에서 세계 1위의 하이브리드 기술력으로 계속 생명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다면 이제 느낌이 어느 정도 오실 겁니다. 테슬라는 지금 강력한 미래가치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또 보탠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21세기 기업이 대성공을 하려면 당연히 혁신적인 생각이 있어야 하고, 추가적으로 추진력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애플의 스티븐 잡스였죠. 저는 스티븐 잡스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CEO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주가는 지금 엄청난 미래가치 플러스 강력한 CEO 프리미엄으로 괴물이 되었고, 시장에서 테슬라가 사실상 S&P 지수의 편입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펀드 매입이 이루어지고 매수세가 더 유지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모든 게 사실 강력한 낙관론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수 편입 이후의 효과는 정확히 알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는 분명 낙관론자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비관론도 분명히 존재하고 이제는 살펴봐야 합니다. 테슬라의 미래 가치가 왜 이렇게 일찍 많이 반영되었나? 왜 이제 고작 5살 김두한이 종로를 재패하게 되었나? 라고 하면 테슬라 주주가 가장 많이 하는 이유에 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차 테슬라가 배터리를 이제 함께 직접 만든다 라고 테슬라 주주들이 가장 많이 말을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배터리 산업은 지금 이제 수십조, 수백조의 자본이 들어가는 이런 자본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겸해서 한다. 이득인가요? 자, 물론 교과서적으로 규모의 경제 등을 말하면서 영업이익이 더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전기차와 이 배터리를 모두 함께 만들면서 이 두 분야에서 모두 절대적 우위의 지위를 차지한다. 내가 최종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부품까지 함께 생산한다. 이게 사실 산업혁명 이후에 상당히 많이 어려워졌어요. 이런 말 있죠. 이 구역의 미친놈은 바로 나야.
21세기 경제에 치킨 게임이라는 말도 정말 많이 등장하죠. 자, 지금 한 분야에서도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는 게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비교적 우위의 분야에서 집중을 해서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어도 이 부품은 A사에서 부품을 가져오고 또 이 부품은 B사에서 가져오고 분업된 상태가 더 비용과 리스크적으로 좋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도 이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이 상당히 많이 치열하죠. 테슬라가 배터리 산업도 함께 진출한다 했을 때 이 규모의 경제 해서 더 이득이다. 물론 이제 잘할 수도 있겠지만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은 자본 시장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뭐 SDI나 LG화학, 파나소닉 이런 기업에게 배터리를 공급받아서 자동차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2차 배터리 시장이 최대 격전지인 전기차 시장의 선구자 지위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게 더 이득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산철 배터리가 나온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더 싸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차량 가격이 3분의 1이 배터리 가격인 점을 고려하면은 지금 배터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인산철 배터리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2차 전지 가격을 낮추는 뭐 그런 뭐 이 정도밖에 설명을 대부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이 더 많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산철 배터리도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 종류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0년, 40년째 이 정도 기간 동안 거의 시장에서 최고의 배터리로 군림을 하고 있죠.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세부적으로도 종류가 계속 나눠지고 있습니다. 리튬이온은 이 양극재 종류에 따라서 통상 5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 양극재에 니켈, 코발트, 망간, 코발트, 알루미늄, 코발트, 산화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모두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 종류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 상업화 초기에는 니켈, 코발트, 산화물 이런 밀도 높은 그리고 긴 수명으로 많이 대중화가 됐지만 자, 시간이 지나고 계속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계속 비싸지는 게 흠입니다. 그래서 이 양극재의 기존 비싼 재료 말고 조금 비교적 밀도가 낮긴 하지만 코발트를 쓰지 말고 대체해서 쓰는 게 바로 인산철입니다. 그래서 이 무게가 똑같은 성능이라고 봤을 때 무게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부피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거는 그래서 저가용 차로 많이 쓰이겠죠. 자, 정리를 하자면 이 인산철 배터리는 기존의 기술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고 기존의 비싼 배터리를 대체하는 저가용 배터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테슬라 주가가 비싸냐 안 비싸냐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조금 비싼 것 같아요. 2년 전만 하더라도 파산 위기였는데 흑자 전환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사실 분식회계의 가능성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나중에 이 테슬라가 분식회계가 있다라는 소리가 나오면 정말 이 영상이 성지가 될. 이제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고작 1%. 이제 걸음마를 뗀 이 김두한이 구마적을 이기고 종로를 제패했는데 저는 테슬라를 보면 이 IT 버블, 닷컴 버블이 조금 생각이 납니다. 90년 말에 이 투자자들은 향후의 IT, 온라인, 닷컴 이런 기업들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전 세계 이 관련주들이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역사상 고점도 그때죠. 그런데 이 높은 주가는 대부분 지켜내지 못하고 폭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결국 IT가 세상을 지배 못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죠. 결국 그 사람들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결국 IT가 세상을 지배했고 세계적인 대기업, IT 기업이 상당히 많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 모두 시가총액 최상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미래 예측은
틀린 게 아니었지만 어떤 게 틀렸죠? 바로 시점이 틀렸죠. 자, 그때 당시에 전화통신선과 또 형편없는 보안, 속도, 현실과 이상의 갭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게 바로 IT 버블을 만들었죠. 자, 테슬라도 분명 현실과 이상의 갭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이 자체 하드웨어는 이 조립의 결과, 그러니까 자동차 셋시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이 하드웨어의 완성도는 사실 중국 차만도 못합니다. 테슬라의 진정한 가치는 자율주행 기술에 있는데 지금 한 3단계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4단계 후반 또는 5단계의 영역 가까이가 되지 않으면 지금 자율주행 기술을 제패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사람이 운전하는 게 더 위험할 수가 있는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자율주행이 진정한 가치를 얻는 건데, 여러분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100만 분의 1 확률로 죽을 수가 있고, 다른 뭐 벤츠나 현대, BMW 이런 뭐 오토파일럿 기능은 10,000분의 1 확률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믿고 잠을 자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 확률 차이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도 믿고 타면 죽을 수 있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자, 진정한 자율주행의 승자는 이 4단계 이상에서 가려질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진짜 핵심은 시장이 지금 너무 테슬라에 미쳐 있고 못 보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존 자동차 기업들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 하드웨어 완성도 측면에서 기존 자동차 기업들이 정말 많이 지금 압도적이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뭐 조금 앞서가고는 있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미래 전기차 시장, 이 새로운 블루오션은 분명히 기존 자동차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신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음 한 끼에 뵙겠습니다.